라스베이거스의 최악의 총기 난사 참극에 미 전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공서 등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 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뉴욕시경은 뉴욕시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곳곳엔 무장 경찰들이 24시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1,350여 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 거절 사유는 입국 서류 미비도 있지만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 연방인민서비스국이 세부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를 시작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 전역 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톰토니안 업체는 현재 한식의 정규 급식에 따른 수익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끝나지 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해 화학물질이 담긴 보호덮개가 강풍에 날아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KBTV 뉴스9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최악의 총기 난사 참극에 미 전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공서 등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미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따른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증권시장 등에는 일제히 묵념 시간을 가졌고 관공서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슬픔을 나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은 불을 끈 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 참사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참사 뒤에도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미 총기협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기 규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사람의 수는 최소 59명. 불시에 참변을 당한 희생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90일 하베스트 페스티벌의 무대 앞에서 환히 웃고 있는 남녀 사진의 안부를 묻는 댓글에는 답이 없고 사진 속의 주인공은 3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데니지를 그의 품속에서 잃었습니다. 테네시주 출신 간호사 소니 멜트는 사건 당시 아내 헤더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등에 총을 맞고도 아내의 손을 잡고 달려 아내는 살리고 자신은 숨졌습니다. 요가와 야외 활동을 즐겨하던 희생자 샌디 캐시는 약혼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예비 신부로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총에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여 명을 구한 이의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를 하는 조너선 스미스는 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총성에 울리자 완전하게 몸을 숨기지 못한 어린 소녀 등 3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스미스의 사연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영웅으로 불리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뉴욕시경은 뉴욕시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직접적인 테러 위협은 없지만 전략적으로 테러 가능성 있는 위치에 인력을 배치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장 경찰들이 시내 곳곳에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모든 주정부 건물에 반깃발을 꽂아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희생자들과 지방 공무원들을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1,350여 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 거절 사유는 입국 서류 미비도 있지만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거나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350여 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 보고서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총 6,494명입니다.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국 거절 사유는 단순한 입국 서류 미비도 있지만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거나 과거 미국 거주 시 음주운전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외교부가 한국인 미국 입국 거부 현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임에도 한국 외교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입국 거부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세부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를 시작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3월 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따른 직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인터뷰에 따른 기간 연장 등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 수속 기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 전역 학군 100여 곳의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톰토니안 업체는 현재 한식의 정규 급식에 따른 수익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한식의 포함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에 한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군의 한식 급식 제공을 추진 중인 위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폼토니안이 시범 판매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폼토니안은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를 포함 뉴저지주 전역 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스 파크 고등학교와 노돈밸리 저널 올드테판 고등학교에서는 11일과 18일 각각 한식 급식 시범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현재 한식의 정규 급식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토니아는 펠팍, 포트리 고교 등에 지금도 비정규적으로 한식을 급식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를 정규화시켜 주 1회 이상 한식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한 수익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폼토니안과 함께 뉴저지 공립학군의 한식 급식 제공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끝나지 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해 화학물질이 담긴 보호 덮개가 강풍에 날아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 휴스턴이 이번에는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 EPA는 허리케인 하비의 홍수로 인해 암과 관련이 있는 위험 유해 화학물질이 휴스턴 지역의 슈퍼펀드 지대를 휩쓸었다고 전했습니다. EPA는 지난 목요일 밤 샌 제신토 리버 웨이스트 피츠 사이트에 허리케인으로 인해 다이옥신으로 심하게 오염된 물질을 보호하는 덮개를 잃어버린 사건의 피해 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해당 피해 보수사인 맥기니스 산업유지보수 측은 보호덮개가 없어진 구역에 대한 초기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EPA는 노출된 지역의 에이전시 다이브팀이 수집한 샘플이 킬로그램당 7만 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수치 2,300배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옥신류는 물에 쉽게 녹지는 않지만 오염된 퇴적물과 함께 운반돼 더 넓은 지역에 침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어제부터 노동허가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날부터 고용허가 신청서 I-765 제출만으로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들은 이민서비스국에 I-765를 제출해 고용허가 카드인 EAD를 받고 나서야 연방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I-765를 제출한 뒤 EAD가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2주가 지난 후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2011년 초대형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62마일이 떨어진 해변 모래에 방사선 세슘이 축적돼 아직도 계속해서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주홀 해양학연구원과 일본 가나자와대 소속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62마일 이내에 있는 해변 8곳의 모래에서 지하수 샘플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이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슘 오염도가 사고 지점인 후쿠시마 원전의 바로 앞 항구보다 10배나 높은 곳이 있어 오히려 사고 발생지보다 더 나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모래와 지하수에 세슘이 축적됐다 서서히 방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논문 저자들은 원전에 있는 해안 지역을 관리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력파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라이고 비르고 협력단 연구진 3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라이고 비르고 협력단 소속인 라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명예교수와 베리 베리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 킵손 켈텍 명예교수 등 3명을 올해의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고 연구진은 지난해 2월 공간과 시간을 일그러뜨린다는 중력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탐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력파의 직접 검출이 이루어진 것은 인류 과학 역사상 처음으로 중력파를 관측으로 입증한 이번 발견은 우주 탄생을 이해하는 데 큰 구멍을 메워줄 가장 큰 과학 발견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과 프랑스 마르세유 흉기 난동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든 조명을 소등했습니다. 이달고 파리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총기 흉기 공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 밤 자정 우리는 두 공격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빛의 도시를 상징하는 에펠탑에 불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 남부지방의 마르세유 한 기차역에서 20대 초반 여성 2명이 칼에 찔려 사망했고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m pretty sure it's a firecracker. There's no way that's a gunshot. That's just a firecracker. I don't know. But why would you do that? I don't know. They even play my phone. Becky's leaving. No. Just stop. 10월 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 소속 브롱스 50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인 브라이언 백경관이 지난달 29일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백경관은 사고 당시 B번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우드베리 아울렛 인근 도로를 운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백경관은 사고 직후 오렌지 리저널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유명 교수가 성추행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익명의 박사과정 여학생이 79살 노교수인 윌리엄 해리스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소장에 따르면 그리스와 로마 역사를 가르치는 해리스는 지난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29살의 여제자를 성희롱했으며 그 결과 이 학생은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50여 년 이상 강단에 선 해리스는 자신의 행동이 교내 성희롱 규정을 위반했으며 결코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학의 실권자인 해리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조수, 동료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해리스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방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콜롬비아 대학교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브롱스 지역의 유아센터로 차량이 돌진하는 바람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인도를 뛰어넘어 보행자들을 친 뒤 유아센터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유아센터에는 어린이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형사처벌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테니스 스타인 제임스 블레이크를 실수로 체포하는 바람에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뉴욕시 경찰 제임스 프라스카토가 제임스 블레이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임스 프라스카토의 변호사는 프라스카토가 7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스카토는 제임스 블레이크에 의해 자신이 인종차별 경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스카토는 지난주 미드타운 호텔 근처에서 제임스 블레이크를 신용카드 사기 혐의 용의자로 착각하고 체포했습니다. 제임스 블레이크는 프라스카토 체포 과정에 본인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주의회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향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맛을 지닌 액상향료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은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 시간 3일 오전 노환으로 타계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3일 오전 2시 21분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2,73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20명 가운데 1명은 80세 이상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이 2023년도까지 전기자동차 20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의 가세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두 번째 시간은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노동법과 관련해서 김봉준 변호사님과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노동법, 뉴욕, 뉴저지주에서는 노동법 신고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떠한 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은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뭐 여러 가지 노동법을 통해서 소송과 일들이 진행되겠지만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이 뭐 sexual harassment, 그러니까 성희롱과 관련된 거, 뭐 overtime pay, 자기가 뭐 오버타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나는 무슨 종류의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다. 이게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뭐 다쳤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큰 메조리티를 차지하겠죠. 그러면 부당 대우를 당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인종, 나이 차별 등으로도 아까 성차별도 말씀하셨는데 사례들이 많죠.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보시면은요. 일단 노동법의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허들이라고 하죠. 넘어가야 될 것이 뉴욕과 뉴저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뉴저지에서는 제가 미국이라고 할 적에는 항상 뉴욕, 뉴저지인데 at will employment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든지 나한테 고용을 당했을 적에 당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고용을 받아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적에 당신도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나갈 수 있고 나도 당신을 언제든지 terminate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terminate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그 얼굴이 기분 나빠. 사실 자를 수도 있어요. 잘라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사표를 내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신의 한 일들 행동들 보니까 이거 무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별로 못했다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거서 다 해고를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요. 일단 어떻게까지냐면은 그 해고에 대한 사유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at will employment입니다. 그게 일단 기정법이에요. 그래서 at will employment를 했을 적에 이게 부당한 이유로 내가 termination을 당했다,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여 꼭 그 부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해고를 했습니다. 내가 왜 물을 맺혔다 해가지고 나를 해고를 했어요? 아니 내가 조금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해고를 했어요라고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입니다. 그러면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꼈는데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부당과 그다음에 진짜 해고 사유가 아무리 부당한 이유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단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산법이든지 이미그레이션법이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해고에 대한 사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유에 대한 딱 둘레 안에 이렇게 된 해고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로서는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사유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소송의 요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성적인 문제, 성희롱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나이 때문에 해고가 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religion에 대한 것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disable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해고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single mother 아니면 single father이기 때문에 해고가 될 수 있고 라고 하는 일들이 그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을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임신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임신 같은 경우에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경우인데 이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법 같은 거에 임신 전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둔 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엠플로이어가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게 임신했으니까 일을 많이 못 하시겠네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임신 때문에 능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해고하면 이건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몸이 힘드시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일할 적에 뭐 10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레스팅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1시간을 일하는데 보통 때는 1시간도 굉장히 힘있게 일을 하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몸이 피곤해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잠깐 앉았다가 쉬는데 그거를 못 봐서 주인 양반께서 당신은 해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부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엠플로이어는 해고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 임신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게 했을 적에는 임신의 사유가 돼요. 임신이 그 피해 사유가 안 돼요. 즉 이분이 뭐 너무 임신해서 힘들어가지고 아예 일을 못 나온다. 일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고 했을 적에는 뭐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겠지만 뭐 5분, 10분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무거운 건 제가 못 두겠습니다. 저기까지 멀리 가는 건 제가 못 합니다. 높은 데 못 나가겠습니다. 어지러우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커머디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주인분들의 비즈니스 업계 주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어블리게이션이에요. 꼭 필요로 그런 어커머데이션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해고의 사유가 안 됩니다.
그 직장 내 부당 배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변호사를 선뜻 찾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찾기 전에 또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팁이 이 그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 변호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산이면 파산법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보셔야지,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로서 100가지의 법을 아는 변호사는 없어요. 굉장히 집중된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을 했고 또 오랫동안 했고 재판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사유와 거기를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것 모든 작전을 아는 변호사를 가서 고용을 하시고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그러니까 컨설팅 받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쪽 노동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고 많이 모르시는 분 변호사한테 가서 그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자문이 약간 이상하게 자문을 받으시면 이 노동법에 대한 시간과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소송을 파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시효 기간이 지나가다. 이게 보통 법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시효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타이밍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전문의한테 노동법만은 진짜 가셔야 됩니다. 네. 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리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앤배 변호사 사무실 대표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